예전에 제가 딱 한 번 조금은 제가 가벼운 마음으로 5.18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5.18이 그때 당시에 북한군이 개입했네 안 했네 이런 이슈가 좀 있었는데, 저는 그때 북한군이 개입을 안 한 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것이 증거주의 원칙에도 맞고, 그리고 이때 가장 큰 쟁점이 어떻게 북한군이 아니고서야, 북한의 특수군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무기고를 털고 장갑차를 몰고 뭐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이런 엄청난 일들을 어떻게 시민군들이 할 수 있었겠느냐. 이게 핵심 요지로 봤어요, 저는. 이게 핵심적인 부분인데, 그때 제 판단은 예비군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저도 예비군이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예비군이 그런 일을 못한다고 아예 확정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예비군은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 우리나라 예비군은 장갑차를 몰고 뭐하고 이런 능력 자체가 없어 라고 하면, 반대로 말하면 대한민국의 예비군의 능력을 무시하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2년 넘게, 그때 당시에는 3년 정도를 군복무를 하던 시절인데, 3년 동안 나름대로의 각자 주특기를 갈고 닦고 뭐하고 해서 전역을 한 다음에 예비군으로 1년에 뭐 며칠씩 가서 동원훈련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군사적인 능력이 아예 없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본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 생각에는 충분히 예비군들의 실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 라고 본다, 이런 내용이 요지였었던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이게 제가 아주 심플하게 프레임으로 한번 내가 설명을 한번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5.18이 민주화 운동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을 한 것이다, 그때 당시에 군부 독재를 향해서 우리가 민주화 투쟁을 한 것이다, 순수한 의도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이때 북한군이 개입을 한 거다라는 주장이 있게 되면, 이 사람들은 더 깨끗해지는 거예요. 5.18 민주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만약에 북한군이 개입이 된 것이 사실이라고 하게 되면은, 봐봐, 우리는 무장폭동을 일으키지도 않았어, 우리가 뭐 계엄군을 죽이고 무기고를 털고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하고 장갑차를 뭐 빼앗아서 이것저것 유린을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은 우리가 한 건 아니야. 우리는 비폭력으로 정말 깨끗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민주화 투쟁을 한 것이지, 우리는 폭력적인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았어, 그것들은 다 북한군이 한 거잖아, 이렇게 돼버려서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비폭력 무저항 순수한 민주화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북한군이 오지 않았다 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5.18을 신성시하고 5.18을 민주화 세력이라고 보는 이 사람들이 무장폭동 세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저는 핵심 쟁점으로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북한군이 안 왔어, 그러면 5.18은 그야말로 무장폭동이 되는 것이고, 그때 당시에 군사 정권에 항거하는 무장폭동 세력이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계엄군도 죽였고 무기고도 탈취하고, 이런 짓을 저지른 무장봉기, 뭐 반란, 뭐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북한군이 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폭력에 있어서, 이 5.18 때 있었던 이 사람들의, 이 시민들의 폭력성에 있어서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아예 손을 털게 되는 거죠. 아, 북한군이 왔어, 모든 폭력적인 것들은 북한군이 다 한 거야, 우리는 몰라, 우리는 그야말로 아름다운 투쟁, 비폭력 무저항 투쟁을 했을 뿐이야 라고 손을 털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충분히 그런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군이 들어와서 이 모든 걸 했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북한군은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사람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침투했든지 간에 북한군은 매우 뛰어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대한민국 군과 미군, 그때 당시에 계엄을 선포하고 할 때 미군과 대한민국 군인이 같이 지켰는데, 대한민국 군인과 미군은 허수아비가 되는 것이고, 북한군은 되게 우월한 뛰어난 실력을 가진 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 5.18 무장폭동은 생각보다 더 오래전부터 계획됐다. 그래서 예비군들을 쭉, 그 지역에 있었던 예비군들, 이 무기고가 어디에 있는지, 이 무기고의 취약성이 어떤지, 장갑차에 대한 취약성, 뭐 어떤 부대에 어떤 시설이 있다더라, 이런 것들을 아주 사전부터 미리 취합을 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각 부대에 있었던 사람들,
예를 들어 제가 어떤 부대에 있었어요. 그럼 그 부대 사정을 제가 전역한 지가 지금 한 15년? 뭐 그 정도 됐는데 그래도 아직도 빠삭해요. 제 군대에 제가 근무했던 그 부대에 어떤 시설이 어디 있는지 지금도 소화기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이런 것까지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15년 전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불 켜는 게 어디에 있었는지 선풍기가 어느 위치에 달려 있었는지까지도 제 기억에 생생해요. 그만큼 전역한 지 얼마 안 된 예비군들, 전역한 지 5년, 6년 이 정도밖에 안 된 예비군들을 통해서 각각 그 자기네들이 털려고 하는 그 무기고라든가 이런 것들에 이런데 그래도 근무했던 사람들을 모아와서 나름대로 의견을 취합을 하고 해서 미리 아주 사전에 치밀하게 기획을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무장폭동을 일으킨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군들이 모여서 아주 사전에 뭐 일주일 전에 이렇게 한 것도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철저하게 기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이런 플랜을 짰고 그때 이 플랜 안에는 각 그 해당 부대에 근무했었던 예비군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데려와갖고 야 니네 부대에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약간 이런 식의 질문에서 이 플랜을 쫙 짠 거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이 짓을 저질렀다 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고 더 타당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증거로 보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앞서서 프레임도 말했지만 북한군이 오게 되면은 5.18 유공자들, 5.18에 관련된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정말 비폭력 무저항, 민주화 운동 세력이 되는 것이고 북한군이 안 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무장폭동을 일으킨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폭력의 주체가 된다는 겁니다. 무기를 털고 뭐하고 했던 그 폭력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런 프레임인 거다, 기본적으로. 5.18이 정말 비폭력 무저항의 순수한 민주화 운동이었냐? 아니면 아주 폭력성이 잔인하고 계엄군을 실제로 죽이고 이런 폭력 사태까지 일으킨 폭동에 준하는 이런 사태였느냐? 이런 프레임의 논쟁이 있는 건데 여기서 북한군이 개입한 것이 더 맞다라고 해버리면 뭐 논리적으로도 뭐 사실관계로도 말이 안 되지만 사실 이게 오히려 5.18 그 세력들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비군으로도 충분히 가능해요.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실질적인 전투는 예비군이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 체제가 그래요. 현역들이 이 60만도 안 되는 현역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그 전쟁을 누가 이어갈 거예요? 예비군들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역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수백만의 예비군들이 실질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런 대상자들인데 실질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아 우리나라 예비군은 그만한 실력 없어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우리나라 예비군을 그야말로 무시하는 거다. 우리나라의 국방력을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비군들이 생각보다 실력들이 있다. 저도 제가 전역한 지 15년 정도가 되었지만 뭐 물론 지금 당장 막 옛날처럼 이렇게 잘할 수는 없겠죠. 그치만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만 다시 좀 연습을 하고 다시 좀 기억을 되뇌이다 보면은 한 1, 2등병 이상은 내가 할 자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뭐 진영 논리에 빠지거나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다양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이미 증거가 나온 물증과 증거가 담보된 것을 먼저 우선시 생각을 하는 것이 좀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